네, 작도와 합동 세 번째 시간이죠. 네, 오늘 배울 것은 삼각형의 합동인데요. 먼저 합동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삼각형의 합동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먼저 합동을 볼까요? 네, 합동. 자, 합동의 뜻이 뭐겠습니까? 네, 두 도형이 있습니다. 이 두 도형의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한 도형을 다른 도형에 포개면 완전히 겹쳐지는 그런 경우에 우리는 두 도형을 서로 합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뜻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요. 이런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삼각형을 이 삼각형에 이렇게 옮겨서 포갭니다. 포개면 완전 겹쳐지죠, 그죠? 자, 이럴 때, 즉 두 도형의 모양과 크기가 완전히 같을 때 우리는 합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해되겠죠? 네. 자, 그리고 이 합동이라고 할 때는 기호는 기호 표현 방법은 등호가 아니라 3개짜리를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자, 요걸 어떻게 쓰는지 조금 더 살펴봅시다. 자, 두 삼각형에 꼭지점에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에 A, 여기에 B, 여기에 C. 우리는 삼각형의 점은 알파벳 대문자로 쓰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표기를 한다고 배웠죠. 네. 두 번째는 여기에도 D, E, F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썼죠. 네. 이럴 때 이 두 도형이 합동이 되면 포개었을 때 겹치게 되면 요 점은 요 점에 이렇게 포개어질 것이고 이 점은 이 점에 포개어질 것이고 이 점은 이 점에 포개어지겠죠. 이렇게 포개어지는 점을 서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대응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선분 AB도 선분 DE에 그리고 선분 BC도 선분 EF에 선분 AC도 선분 DF에 포개지겠죠. 이런 변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포개지는 변을 우리는 대응변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리고 각 길이도 포개지겠죠. 그죠? 자, 이렇게 포개지는 각을 뭐라고 부를까요? 네, 대응각이라고 불러줍니다. 이 각과 이 각이 포개지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두 도형을 겹쳤을 때 겹쳐지는 점을 대응점, 그리고 겹쳐지는 변을 대응변, 그리고 겹쳐지는 각을 대응각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겠죠? 네, 이럴 때 우리는 두 도형이 합동이다라는 이제 뜻을 이렇게 씁니다. 삼각형 A, B, C와 삼각형 D, E, F는 합동이다라고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말입니다. 여기 점 A와 점 D가 대응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점 B와 점 E가 대응이 되고요. 점 C와 점 F가 대응이 되지 않습니까? 이 대응되는 순서대로 A, B, C, D, E, F 순서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A와 D가 대응이 되니까 A와 D가 맨 첫 번째 와 있고요. B와 E가 대응이 되니까 B와 E가 두 번째 와 있고 C와 F가 대응이 되니 C와 F가 이렇게 세 번째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렇게 짝을 지어서 써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렇게나 순서를 지키지 않고 쓰면 서술형 채점을 할 때 학교 선생님이 틀렸다고 채점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이렇게 점 A와 점 D가 대응이 되면 A, D 앞에 쓰고요.
B와 E가 대응이 되면 두 번째 써주고 C와 F가 대응이 되면 C와 F 이렇게 짝을 지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썼으면 자,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는 합동이다 라고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자, 이 합동과 살짝 구별해야 할 개념들이 있는데요. 자, 어떤 개념이 있냐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삼각형 ABC, 삼각형 DEF 여기는 자, 등호를 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등호를 쓴 것과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 등호를 쓴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삼각형 ABC의 넓이와 삼각형 DEF의 넓이가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넓이가 같다는 겁니다. 자, 두 삼각형이 넓이가 같다고 하더라도 모양이 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삼각형과 이런 삼각형은 자, 밑변의 길이를 4라고 하고 높이를 자, 2라고 하면 넓이는 같지만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구별을 하셔야 되는 거죠. 등호를 쓴다는 것은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의 넓이가 같다는 것이고요. 이 세 개를 쓴다는 것은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의 모양과 크기가 같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넓이도 같겠죠. 모양과 크기가 같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더 여러 가지가 같겠죠. 그래서 2개짜리가 아니고 3개짜리 이렇게 쓴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짜리는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는 거니까 자, 착각하지 않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런 기호도 있습니다. 삼각형 자, ABC와 삼각형 DEF가 자, 이런 물결 표시 비슷한 이런 표시도 있습니다. 이 표시의 뜻은 뭐냐 하면 닮았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삼각형이 이렇게 ABC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자, DEF는 이런 거라는 거죠. 네. 이 두 도형은 모양은 같지만 크기가 다른 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여기를 2라고 하면 여기는 4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3이고 여기는 6이 되겠죠. 이처럼 길이의 비가 1대2 이렇게 길이가 다르지만 모양이 같은 경우를 이렇게 물길 표시를 써서 나타냅니다. 이거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형이 닮은 꽤 큰 단원입니다. 그래서 요약해 봅시다. 3개짜리는 자, 두 도형이 모양과 크기가 같다는 것에 그래서 모양과 크기가 같으면 3개짜리를 씁니다. 합동이라고 부르면서요. 2개짜리는 자, 두 도형의 넓이가 같은 의미에서 자, 2개짜리를 쓰고요. 3개짜리는요. 여기 물결 표시는요. 자, 두 도형의 모양은 같지만 크기가 다른 경우에 자, 이렇게 물결 표시를 쓴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네. 자, 합동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자, 이 합동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두 도형이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도형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 두 도형이 같다고 하면 이 두 도형의 변의 길이는 대응하는 변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B와 DE가 서로 대응되지 않습니까? 이 길이가 서로 같겠죠. 그래서 이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선분 BC와 선분 EF는 어떻습니까? 대응하는 변이 크기와 모양이 같으니까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BC의 길이와 자, BC의 길이와 EF의 길이가 같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그 다음에 자 여기 대응하는 변인 AC와 DF 역시 길이가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길이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변만 같을까요? 그렇진 않죠. 각도 같겠죠. 그래서 각도 자 이렇게 이 각 A와 이 각 D는 자 서로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같고요. 각 B와 각 E도 같고요. 각 C와 각 F도 서로 크기가 같겠죠. 그래서 자 합동의 성질은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고 두 도형이 합동인 경우에는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고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고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자 삼각형의 합동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자, 삼각형의 합동. 어떤 두 삼각형이 모양과 크기가 모두 같다고 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네, 두 삼각형이 이제 합동이 되는 자 같아지려면 자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느냐. 첫 번째는 자 세 변의 길이가 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자 변이 있고요. 또 이렇게 똑같은 변의 길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 변의 길이가 5, 이렇게 변의 길이가 5. 그리고 이쪽도 3칸에 4칸이니까 똑같겠죠? 이렇게 그으면 두 삼각형은 어떻습니까? 네, 완전히 같죠? 네,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면 이 변과 이 변의 길이가 같고 이 변과 이 변의 길이가 같고 자, 이 변과 이 변의 길이가 같다면 이 두 삼각형은 합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변을 영어로는 사이드라고 불러요. 네, 사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간략하게 사이드, S 합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같아서 두 삼각형이 합동이 된다면 자 SSS 합동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 변과 끼인 각이 같을 때 합동이 됩니다. 자 2번 자 이렇게 변이 있고 자 이렇게 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끼인 각이 정해져 있고요. 똑같이 여기 5cm 자 그리고 각이 정해지고 변의 길이도 정해졌습니다. 자 여기 변의 길이도 정해졌고요. 여기 변의 길이도 정해졌고 여기 변의 길이도 정해졌고 그리고 끼인 각도 정해졌습니다. 그럴 때 자 이 두 삼각형은 어떻게 되느냐. 자 합동이라는 거죠. 이 점과 이 점은 이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선택권이 없어요. 이렇게 선을 긋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선을 그으면 두 삼각형은 어떻습니까? 두 삼각형은 자 합동이 되죠. 그래서 자 두 변과 끼인 각이 같을 때 이 두 도형은 합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각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앵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변 사이에 각이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과 변 사이에 각이 끼어 있다고 해서 자, SAS 합동이라고 부릅니다. 두 변과 끼인 각이 같을 때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 이렇게 SAS 합동이라고 불러요. 두 변과 끼인 각이 같을 때,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변과 양 끝각이 같을 때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 한 변이 이렇게 있어요. 자, 한 변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쪽에도 똑같은 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각이 자, 이렇게 두 칸에 세 칸짜리 각
여기도 두 칸에 세 칸짜리 각 똑같죠. 그리고 이쪽은 세 칸에 세 칸짜리 각, 여기도 세 칸에 세 칸짜리 각 똑같죠. 그래서 한 변과 한 변의 길이가 서로 같고요. 그리고 양옆에 있는 이 각이 서로 같다는 겁니다. 이 각과 이 각이 같고요. 이 각과 이 각이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같아지면 이렇게 같고요. 이렇게 같습니다. 같아지면 삼각형 모양이 똑같다는 거죠. 이를 한 변이 먼저 정해졌으니까 S라고 두고요. 그리고 양옆에 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A라고 써줍니다. 변 옆에 각이 있으니까 A라고 써줘요. 한 변과 양 끝각이 같아서 합동이 된다고 하면 ASA 합동이라고 써줍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면 세 변의 길이가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으면 변을 0으로 사이드라고 하니까 SSS 합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변과 끼인 각이 같을 때 두 변과 끼인 각이 같을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변을 사이드라고 하고 각을 앵글이라고 하고 또 이쪽 변을 사이드라고 할 거니까 SAS 합동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죠? 두 변과 끼인 각이 같을 때 SAS 합동.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변과 양 끝각이 같을 때 한 변의 길이가 서로 같고요. 그리고 한 각이 이렇게 같고 또 나머지 각도 이렇게 같을 때 이 두 삼각형은 S 변이 있고요. 양옆에 각이 있죠. 그래서 ASA 합동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배워봤더니 왠지 앞에서 이런 비슷한 걸 배워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서 배웠죠. 삼각형의 결정 조건. 삼각형의 결정 조건. 삼각형의 결정 조건 뜻이 뭡니까? 네,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는 것은요. 삼각형이 어느 특정한 모양이 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게 되면 그런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삼각형은 하나의 모양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어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이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그렇게 주어졌을 때 결정된 삼각형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삼각형이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한 변과 양 끝각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모양이 특정이 되니까 우리는 한 변과 양 끝각이 주어졌을 때를 우리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고 해요. 여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이유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는 게 삼각형이 특정이 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조건이 같다면 두 삼각형은 모양이 같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서 삼각형 모양이 특정이 되었는데 똑같은 길이가 주어지게 되면 똑같은 삼각형이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져서 삼각형 모양이 결정이 되었는데 두 변의 길이가 똑같이 주어지고 각도 똑같이 주어졌다면 똑같은 모양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똑같이 주어지고 양 끝각이 똑같이 주어지게 되면 두 삼각형은 결정되는 게 하나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각형의 결정 조건과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사실 같은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삼각형은 결정되기도 하고 두 삼각형은 합동이기도 한 거고요.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이 결정되기도 하고 두 삼각형은 합동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한 변과 양 끝각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은 특정되기도 하고 두 삼각형은 합동이기도 한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삼각형이 합동이라고 하면 뭐라고 씁니까? 마지막으로 쓰는 걸로 마무리해 봅시다. 삼각형 ABC는 삼각형 DEF와 합동이다 라고 해서 짝대기 3개를 긋고요. 그죠? 그리고 A와 D, B와 E, 그리고 C와 F 대응점끼리의 순서를 맞춰줘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